현상유지 함정에 대해서 결론을 얘기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해서 오늘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숙 총장님 강의 잘하시죠? 왜 강의를 잘할까요? 예, 머리로 한 게 아니고 가슴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 한 강의는요, 듣는 분들이 사기꾼으로 이해를 해요. 제가 그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이 50 때 새마을연수원에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장교 신분이었는데 계급이 상당히 높았어요. 근데 나만 끌려온 줄 알았더니 전후방 각지에서 장교들이 다 끌려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새마을연수원장이 그 전모 씨라고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 사람이었거든요. 이름은 구태에 안 밝힙니다. 전모 씨였는데. 근데 제가 가보니까 계급이 그 당시 소령이었는데 높으니까 학생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워낙 파워풀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유명한 강사들이 다 왔어요. 다 온 게 아니라 끌려온 거죠. 전부 끌려왔어요. 와! 그런데 그 당시에 민정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변인을 한 이모 의원이 있는데 난 머리에 털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강의를 잘하는 분은 못 봤어요. 이야, 강의를 그렇게 잘할 수 없어요. 말이 아주 뭐 한마디도 안 막히고 청산유수를 하는데 한 30분 들으면요 졸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50분 들으면 조금 정신이 나요. 이제 1시간 20분 정도 들으면요, 아, 이 새끼 사기꾼 새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강의가 끝나고 이제 그분이 그렇게 아주 유창하게 강의를 하고 어떤 강사들이 올라오냐 하면은 진짜 새마을운동을 했던 분들이 올라와요. 아줌마 아저씨들 그 반대 무릅쓰고 자기 마을을 부작으로 만들었던 실제 아줌마 아저씨들이 올라온다고. 근데 운동화에다가 잠바 입고 올라오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뭐 언어 구사 능력이 뭐 그렇게 뛰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 그 강의에 대해서는 전부 감격을 해. 저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을을 저렇게 만들었구나. 나중에 제가 학생장이니까 장교들한테 설문을 해요. 그 강의 어떠냐 그랬더니 그렇게 강의를 잘한 분 강의를 사기꾼 이렇게 하더라고. 사기꾼. 자기가 직접 가슴으로 얘기 안 하고 머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로. 그분 강의를 내가 한 서너 번 들었는데 서너 번 들었는데요, 똑같은데 아주 들을 때마다 30분은 감격을 하는데 30분이 넘어가면 사기꾼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군 일에 가장 위대한 분이 이름만 바뀌어요. 이렇게 이름만 이렇게. 사기꾼이죠. 그런데 그분이 뭐 나쁜 짓을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진정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동을 못 주는 거예요. 새마을운동을 했던 분들은 머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은 오감이 육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식스센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상대방이 진정으로 이야기하는지 머리로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는지가 금방 드러나요. 우리 김현숙 총장님의 강의가 파워풀한 것은 가슴으로 얘기하니까 그래. 자기가 직접 느꼈잖아요. 저도 여기서 강의를 하게 된 게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네거티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다단계에 대해서. 근데 저는 경제학 강의를 했기 때문에 대학에서 한 35년 했으니까 세계에 지금 경제 문제가 많지만은요, 그 핵심은 하나입니다. 일자리 문제와 소득 분배 문제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길거리 나와서 체류탄 안 맞아요. 아니, 배부르고 등 따신데 왜 길거리에 가서 데모를 합니까? 짭이 없고 짭이 있다 하더라도 소득이 형편없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세계 경제학자 다보스 포럼에서 이렇게 하자 나와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지금 모토가 창조 경제 아니에요. 창조 경제를 이야기한 사람은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고 2007년 다보스 포럼에서 빌 게이츠가 얘기했어요. 창조 경제로 가자고. 우리나라 책이 베스트셀러가 나와 있죠. 그래서 빌 게이츠가 청와대에 온 거예요, 지금. 아무렇게나 그냥 막 이러고 있죠. 악수하면서 이렇게. 그게 미국 사람들은 매너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오신 분들 계시는데 옛날에는 미국은 이게 뭐 시아버니지 시어머니니 며느리니 별 그런 거 안 가리죠. 영화에서 보면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영화에서 보면은 며느리가 담배를 척 꼬나 물고 다리를 척 올리면 시아버지가 딱 불 켜주면 땡큐 그러죠.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어. 그게 미국 문화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렇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담배 꼬나 문 것도 그러는데 다리 하나를 턱 걸치고 담배 턱 붙여주니까 땡큐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주머니에 손 넣는 걸 무슨 불경하다든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문화의 차이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제가 이 전역을 하기 전에 한 6개월 1년 전에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경제연구소장을 맡아달라고 그래서 저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40여 년 공직생활을 했는데 내가 어디 사기칠 일이냐 이게요. 그래서 일단 와서 들어보라고 그랬죠. 저도 여러분들처럼 여기 앉아 들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 봐라. 요게 일자리 문제와 소득 분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전체를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일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또 원대에서 듣고 석사에서 여기 와서 또 들었어요. 그런데 이건 사기만 치지 않는다면 옳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간단하게 계산해 봅시다. 작년에 애터미의 매출이 2,300억 정도 되죠? 2천억만 잡읍시다. 2천억만 잡으면요, 다른 거 다 제외하고 수당으로 나간 게 700억입니다. 수당으로 나간 게 700억이거든요. 700억 원인데 700억 원이 소득으로 풀리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서큘레이션이 됩니다. 서큘레이션. 다시 말하면 내가 만 원을 버시면은 만 원 전체 저축하십니까? 아니죠. 쓰시죠. 얼마를 쓰셔요? 만 원 중에? 만 원 다 쓴다고요? 그러실 겁니다. 그러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평균 소비 성향이 0.7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만 원을 벌면은 7천 원을 쓰고 3천 원을 저축하는 걸로 돼 있어요. 국가 전체 통계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계저축은 10%가 되질 않아요. 정부저축과 기업저축이 큽니다. 가계저축은 1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만 원 벌면 가계 평균 9천 원 쓰고 1천 원 저축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좀 많이 봐줘서 만 원 벌면은 8천 원 쓰고 2천 원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그것이 한계 소비 성향이 0.8입니다. 0.8인데 이렇게 되면은 소비 승수라는 게 있어요. 지출 승수. 국민소득은요, 승수배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 이분이 만 원을 벌어서 800원을 가지고 호떡을 사자시면은 8천 원을 가지고 호떡을 사자시면은 이 8천 원이 호떡 장수의 소득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호떡 장수는 그걸 다 저축하는 게 아니에요. 밀가루를 사와야 되고 설탕 사와야 되고 무슨 팥 사오고 그러면 그걸 파는 사람의 소득으로 또 돼요. 그렇죠? 이렇게 몇 번 이 돈이 도느냐 하는 게 승수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국민 총생산 GDP가 국내 총생산이 약 1조 2천억 됩니다. 1조 한 3천억 지금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돈이 1조 3천억이 있느냐면 그게 아니에요. 현금 통화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1조 3천억 GDP를 어떻게 생산하느냐? 돈이 서큘레이션 되니까 돈은 1조 3천억이 아니라도 국민소득 순환 과정에서 돈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0.8이 되면은요, 승수가 5가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입니다. 여기 경제학 하신 분들 있으니까 뭐 5 안 되는데 그렇게 하실 분도 있어요.
근데 5라고 봐도 괜찮은 게 다 쓴다 그랬잖아요. 다 쓰면은 이게 한 개 소비성에 0.9가 되면은요, 0.9가 이 승수가 10이 돼요. 근데 이상적인 경우에 5라고 그럽시다. 5라고 그러면 즉 700억이 나가면 GDP 국민소득이 3,500억이 늘어난다 그 말이에요. 3,500억이 늘어나요. 그러면 지난해 우리 국민소득이 몇 불이었어요? 23,000불 아니에요. 23,000불로 나눠보세요. 평균 국민소득이 23,000불로 나눠주면 이게 한 14,000명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나간 700억만 가지고도 평균 국민소득 23,000불짜리 14,000명의 고용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런 말이에요. 요건 본사 직원이나 SPT 직원이나 기타 협력업체 직원이나 택배회사 직원이나 본사에서 사무용품 사쓰고 컴퓨터 사쓰고 뭐 사쓰고 하는 거 다 제외한 거예요. 순수하게 수당만 나간 것 가지고 일자리가 창출돼요. 그런데 이걸 왜 정의롭다고 그러냐 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고용하니까 그래요. 고용주가 없어요. 지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잖아요. 진입비가 없으니까, 유지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고용해서 자기가 경영자인 동시에 자기가 종업원이라면은 자기가 일한 것만큼 버는 것은 정의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굴 뺏어 먹는 게 아니니까. 자, 어제 제가 현상 유지 바이어스, 스테이터스 쿠어 바이어스는 인간 본능이라고 그랬어요. 생물학적 본능이에요. 살아남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로스 버전, 손실을 보기 싫다는, 나는 손해를 보기 싫다. 내가 150만 원을 얻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100만 원 손해를 본다면 나는 안 하겠다예요. 안 하겠다. 요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현상을 타파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선각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나 정부 정책 당국자들이 혁신하자, 창조하자, 변화하자,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건 그게 안 되니까 그래요. 그걸 하는 사람만 성공한다. 자, 이제 함정 피하기입니다. 그러면 함정을 피해야 되는데 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이걸 얘기했냐면은 이런 스테이터스 코 바이아스가 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그런데 이걸 피하지 않으면 트랩에 빠진다 그랬어요. 디시전 메이킹 트랩에 빠져서 디시전 메이킹이 비효율적, 인에피션트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함정을 피하느냐 하는 거예요. 피하느냐. 100% 피할 수는 없지만은 이걸 염두에 두면 그래도 깊숙하게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이게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결론이에요. 보면은 현상 유지는 곧 해본데 강물에 떠 있는 오일을 생각해 보라. 현상 유지만 하려고 그래도 그 안 보이는 물 밑에서는 발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 줄 아느냐. 다시 말하면 현상 유지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결국 퇴보가 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골목에서 구멍가게를 했는데 현상 유지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퇴보하는데 계속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선 목표 달성에 중점을 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월천댁이 되겠다. 그러면 내가 월천댁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 목표를 바라보면 내가 현상 유지를 해야 되는지 현상 타파를 해야 되는지가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즉 월천댁이 되려면은 애터미 사업을 해야 되느냐, 골목에서 빵 장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상 유지를 할 것인가, 현상 타파를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목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목표가 명확해야 돼. 나는 부자로 잘 살고 싶은 데가 아니고 나는 3년 이내에 월천댁이 되겠다. 나는 2천댁이 되겠다. 3천댁이 되겠다. 다음 다양한 대안의 비교 검토. 다시 말하면 월천댁이 되는 방법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월천댁이 있는 방법은 여기 보세요. 여기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것이냐를 올터너티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월천댁이 되는 길이 뭐가 있습니까? 김연아 선수처럼 세계 챔피언이 되는 방법. 그렇잖아요. 이대호 선수처럼 홈런 타자가 되는 방법. 손흥민 선수처럼 축구를 잘하는. 손흥민 연봉 얼마라 그래요? 40억? 월천댁 되지요 그러면.
그런데 여기 지금 싹화를 해서 월천을 볼 분이 별로 안 보이시는 것 같아. 그렇다면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대안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 그렇다면 내가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좋은지 현상 타파를 하는 것이 좋은지가 생각날 거다. 자신에 대한 자문. 이것은 내가 지금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이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이 현상 타파를 하기 싫기 때문에 하는 것이냐, 안 그러면 이 대안이 가장 좋은 것이니까 하는 것이냐를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라. 노력이나 비용의 정확한 평가. 이것은 일반적으로 비용을 크게 평가하고 노력을 크게 평가하고 거기서 얻는 이득은 작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100만 원을 버는 것은 우습게 생각하고 100만 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크게 생각하니까 의사결정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현상 타파를 하면 150만 원을 벌 수가 있는데 100만 원 잃어버릴 것이 걱정이 돼서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트하고 베네핏을 너무 그렇게 불균형하게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그것이 본능이라고 해서 알고 있으면 에러를 덜 범을 거다 하는 게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매몰비용. 매몰비용은 이미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투자한 비용은 회수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오리식당을 하는데 투자 얼마 했어요? 한 1억 5천 하셨죠? 1억 5천은요 오리식당을 안 하면은 회수할 수가 없어요. 누가 그걸 의자 무슨 이 인테리어 값 줍니까? 안 줘요. 그 경우에 내가 지금 이것을 계속하는 것이 좋은지 현상 타파를 하는 것이 좋은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매몰 비용이 이미 죽어버린 비용이에요. 매몰 비용의 가장 좋은 예는 뷔페 식당이에요. 뷔페 식당에서 3만 원짜리 뷔페 식당에 들어갔다. 그 3만 원 회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 조금 먹었으니까 2만 원 내주세요. 안 된단 말이야. 안 주는 거야. 그러면 일단 뷔페 식당에 들어가면은 3만 원은 매몰 비용입니다. 그 회수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 경우에는 뭘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까? 배 터지게 먹는 게 좋은가, 적당히 먹는 게 좋은가, 그게 의사결정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3만 원이 아까워서 배 터지게 먹어버리면 다음에 또 소화제 사 먹어야 돼. 그렇잖아요. 다이어트 비용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3만 원은 이미 매몰 비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먹는 것이 내 건강에 가장 좋은가가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면은 소화제 안 사 먹어도 된다. 그런 거예요. 그거예요. 매몰 비용을 생각하지 말라요. 매몰 비용을 생각하다가 쫄딱 망한 게 아주 세계적인 대표적인 케이스가 콩코드 여객기입니다. 어르신들 콩코드 여객기 들어보셨죠?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그거요 비용이 무지무지 들어갔어요. 연구하는데 매몰 비용이 엄청나게 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중단하라고 그랬어요. 그거 만들어 봐야 경쟁력이 없다. 왜? 여객기가 200명 300명을 태워야 항공료가 싸지잖아요. 근데 그 여객기는 막 2.7이니까 엄청나게 빨라요. 엄청나게 빠르려면 어떻게 유선형으로 돼야 돼. 유선형으로 되다 보니까 100명밖에 못 태워. 100명밖에 못 태우니까 1인당 항공료가 3배야, 3배. 일반 여객기 3배야. 그런데 대서양에서 미국을 가는데 보통 여객기 7시간인데 그러면 3시간이 달려. 그러니까 시간이 세이빙 되는 대신에 항공료가 3배, 4배 비싸. 거기다가 그게 개발되니까 자기 나라를 통과하지 말라는 나라가 많이 나타나. 워낙 속도가 빨라가지고 어떤 물체가 음속을 통과하면 쇼크웨이브라는 게 나옵니다. 충격파라는 게 나오죠. 공학하신 분들은 그렇지. 그런데 저 뒤에 할머니는 그 말이 뭔 말이야 지금. 그런 게 나와요. 그런데 그 거대한 여객기가 총속으로 가버리니까 그 밑에 있는 허름한 집들이 무너져 버려요. 충격파 때문에. 완전히 유리창이 다 깨져버려요. 충격파 때문에. 그러니까 싱가포르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저 동남아시아 지역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상공을 통과하지 말라 이게. 왜? 짐승들이 죄다 낙태를 해버려. 놀래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그거 만들지 마라 그랬는데 매몰 비용이 아까워서 만들어가지고 16대인가 만들고 폐업 처분했죠.
손해 무지무지 봤어요. 그래서 구글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콩코드 이펙트 쳐보세요. 콩코드 효과라고 그래. 매몰 비용이 아까워서 손해본 바보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내가 그래도 내가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 유수한 회사의 간부였고 내가 교수고 그게 매몰 비용이에요. 그거 회수할 수 없어요. 회수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올터너티브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최적이냐가 의사결정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게 이거예요. 창조적 파괴. 이게 창조적 파괴예요. 슈페터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창조적 파괴다. 그러니까 현상을 타파해야 된다. 이게 진작 나온 얘기, 이게 아주 경제학의 아주 기본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학자가 이 창조적 파괴를 얘기했을 때 이게 센세이션을 일으킨 게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은 그게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안 하니까.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창조적 파괴를 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슈페터고 이게 지금 MIT 교수인 서로우입니다. 이분은 아시죠? 잭 웰치, G 회장이었죠. 이분이에요. 이분은 MIT 교수인데 서로우는 창조적 파괴를 파괴적 창조도 그랬어요. 말을 바꿔가지고 유명한 말이 됐어요. 말을 바꿔도 유명한 말이 되긴 됩니다. 파괴적 창조나 창조적 파괴나 숀 코넬이나 콘 쇼넬이나 좀 비슷하죠. 요 잭 웰치인데 잭 웰치가 G 회장으로 갔을 때 40대였습니다. 40대였는데 이분이 창조적 파괴했어요. 자기 인트라넷의 이 사이트를 destroyourbusiness.com으로 만들었어요. 이걸 파괴하지 않으면 지위는 망해가고 있었거든요. 망해가고 있었는데 뭐 때문에 망해가고 있었느냐? 중간 관리층. 중간 관리층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지위를 능가할 회사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어디 있느냐? 그래가지고 앉아서 결제만 하고 있으니까 하위 상달도 안 되고 상위 하달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중간 관리층을 모조리 쳐버렸어요. 레이오프 시켜버려서 레이오프. 그게 몇 명이냐? 9만 명. 그러니까 잭 웰치의 별명이 중성자탄 웰치예요. 저놈은 사람을 소리 없이 죽인다. 그런 말이거든요. 웰치가 공약을 했습니다. 내가 지위가 다시 살아나면 당신들을 다시 인프로에 하겠다. 그런데 지위를 다시 살려서 인프로에 한 게 그 2배야. 안 그랬으면 지위가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상타파예요. 현상타파. 지위가 무슨 악당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위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위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왜? 현상에 안주해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지위가 최고라고만 하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그 전형적인 예가 코닥이에요. 코닥 필름. 코닥 필름이 세계 필름 시장에 제가 알기로 한 80% 장악했어요. 필름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세계 나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코닥은 세계 초일류 기업이고 누가 넘볼 사람이 없어요. 그 시장을. 그래서 거기 안주를 했어요. 안주를 했는데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이게 망해버렸어요. 파산됐죠? 파산해서 청산됐습니다. 주가 제로 떨어졌어요. 망했죠. 근데 디지털 카메라를 맨 먼저 만든 회사가 어디냐? 코닥이에요. 지가 만들었어요. 지가 만들었는데 필름 좀 조금 더 팔아먹고 이거 만들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가만히 앉아있어도 필름이 다 팔리는데 뭐 미쳤다고 디지털을 만드냔 말이야. 그런데 다른 놈들이 먼저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달걀이 병아리가 달걀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코닥 그 안에서 안주하고 있어요. 아이고 편하네. 아이고 편하네. 예를 들면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축음기 이렇게 돌리면 이제 뭐라고 그래? 옛날에 유성기라고도 그랬고 레코드 돌리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축음기 바늘이에요. 바늘의 품질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 소리가 달라져요. 바늘을 한참 쓰고 나면 바늘 달아가지고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바늘 끄트머리에다 다이아몬드 조금 발라가지고 좋은 바늘을 만들어내려고 그랬죠. 현상타파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어떻게 하면 잘 달아지지 않는 바늘을 만들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니나 전자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바늘이 없는 걸 만들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바늘이 없으면 안 달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 그게 나와버리니까 바늘 지금 팔려요? 안 팔리잖아요. 레이저로 쏘아버리니까 되잖아요. 훨씬 음질이 좋은 걸로. 그게 현상타파예요. 현상 유지를 하려고만 하면 코닥처럼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조적
아놀드 토인비의 영국의 문화 사가죠. 역사학자죠. 이분은 역사의 원동력을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도전과 응전이고 또 하나는 창조적 소수다 이렇게 했어요. 도전과 응전, 다시 말하면 세계 4대 문명이 전부 큰 강 유역에서 이렇게 나온 게 강의 범람에 대한 도전. 강의 범람이 도전이고 거기에 응전을 했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문명이 일어났다는 사관이에요. 그래서 도전이 있을 때 응전에 지면 어떻게 됩니까? 응전을 못하면 그건 지는 거고, 도전 자체가 없으면 응전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도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 발전하려면. 이 얘기를 했을 때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고 토인비에게 물었을 때 토인비가 우리가 잘 아는 얘기를 한 게 바로 아놀드 토인비예요. 지금처럼 화르차가 없는 시대니까 청어를 바다에 잡아서 런던까지 가자면 죽어버린답니다. 죽어버렸는데 거기다 물메기라고 있죠. 되게 못생긴 게 있어요. 이래가지고 고기 잡아먹는 물메기요. 물메기를 한 마리 집어넣어주면 청어들이 긴장해가지고 안 잡아먹이려고 도망다니다가 런던까지 갈 때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놈이. 이게 도전이 있으니까 거기에 응전을 해서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메기를 오래 넣어놓으면은 또 정하고 그놈이 또 친해진다네. 친해지면 물메기를 바꾼대요. 그러면 또 엉뚱한 시커먼 놈이 나타나면, 우리 김치봉 사장님 같은 놈이 나타나면은 그때 또 도망다니다가 이놈이 산대요. 이게 애터미 사업하고 똑같대요. 저 파트너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놈이 물메기야 지금. 저놈을 잘 교육시켜 놨어. 그랬더니 새로 들어온 놈이 더 사나운 놈이 또 들어와. 요 도전을 이겨내는 게 응전이고, 그렇게 해야만 문명이 발전한다. 이게 도전과 응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도전을 피하는 게 현상유지예요. 그런데 요놈 뭐예요? 도전을 피하는 놈은 진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 청도 소싸움인데 요 두 놈은 지금 죽으라고 싸우죠. 도전에 응전하는 거예요. 요 놈은 도망가 버려요. 이건 진 거예요. 이건 패. 경기장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창조적 소수. 바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적응적 다수가 아니라 창조적 소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Creative Minority. 그러면 여기 계신 분은 뭡니까? 창조적 소수예요. 왜냐하면요, 애터미 회원이 한 200만 됩니다. 200만 중에 여기 고작에 몇 분 많은 거 0.00%밖에 안 돼요. 창조적 소수예요. 어느 국가건 어떤 조직이건 창조적 소수가 사라지면 그 조직은 망한다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다 드러납니다. 대우가 망한 것도 창조적 소수가 없었어요. 회장만 있었어요. 회장만. 그런데 이 창조적 소수, 앞에 가는 사람들이 지금 창조적 소수예요. 이게 리더입니다. 리더. 그러면 창조적 소수가 왜 그 조직을 활성화시키느냐? 적응적 다수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창조적 소수가 가는 길, 그 아이디어, 그 리더십을 적응적 다수가 당신 말이 옳소 하고 따라갈 때 나라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문명이 발전하고 조직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응적 다수가, 창조적 소수가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 길로 갑시다 했는데 적응적 다수가 너나 해. 그러면 그 조직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창조적 소수가 매우 유능하다 그게 아니고, 창조적 소수가 중요한데 적응적 다수가 창조적 소수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그 조직은, 그 나라는 망한다. 언제 그러면 그렇게 되느냐? 창조적 소수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자기 이익만 추구할 때. 그때는 적응적 다수가 그걸 안다는 거야. 당신이나 그렇게 해. 그러면 그 조직은 망한다. 곰곰이 리더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조직이 정체되는지 발전하지 못하는지. 혹시 그 원인이 파트너한테 원인을 찾으면요 기분은 좋아. 그러나 발전은 없어요. 아인슈타인의 얘기입니다. 미국 분들이 오셔서 그냥 영어로 해놨습니다. Great spirits have always encountered violent opposition from mediocre mind. 위대한 영혼, 위대한 사람은 항상 보통 사람들로부터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다. 그다음에 the mediocre mind is incapable of understanding the man who refuses to bow blindly to conventional prejudice and chooses instead to express his opinions courageously and honestly. 이게 말이 길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들은, 그 위대한 사람들이 전통적인 편견,
그리고 자기 의견을 용감하고 정직하게 발표하는 대신에 이런 것은 전통적인 편견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인이 애터미 사업을 하겠다고 한 뜻을 미디어커 마인드인 남편은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도 누가 만든 거예요? 창조적 소수가 만든 거예요. 아무나 만든 게 아닙니다. 자동차, 전화, 오디오, 컴퓨터. 창조적 소수가 만들면은 적응적 다수가 그걸 써요. 그러면 그 창조적 소수는 성공합니다. 그런데 적응적 다수가 그걸 안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망해요. 망합니다. 자, 창조적 소수는 바로 파레토 2080 법칙하고 비슷한데요. 20%의 사람이 80%의 소득을 창출한다는 거고, 사회 전반적으로 쓰입니다. 이것은 이태리 경제학자 파레토가 얘기한 건데, 우연하게 이태리의 토지 소유를 조사해 봤더니 20%의 사람들이 80%의 토지를 갖고 있더라. 그래서 이태리만 그런가 하고 전 유럽을 조사해 봤더니 전 유럽이 다 그렇더라. 몇 년 전에 유엔에서 전 세계 소득 통계를 내놓은 게 있어요. 전 세계 소득 통계를 유엔에서 내놓은 거 보니까 20%의 사람들이 전 세계 소득의 80%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보니까 미국 사람들 별로 용어를 내놨어요. 20% 댄서가 수입의 80%를 댄스 수입의 80%를 차지한다. 이것도 조사해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가수 중에 20%의 가수가 가요 시장의 80%를 지배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20%가 돼야 돼요. 20%가 애터미 매출의 80%를 차지한다. 그리고 애터미 수당의 80%를 가져간다. 결론, 전심 취지. 이것은 몰입입니다. 몰입. 맹자라는 철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 맹자는 혁명가입니다. 그래서 제나라 선왕이라는 분에게 인의정치를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전국시대를 끝나는 길이라고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다른 학자들이 아니 당신은 말이야 그렇게 얘기해도 저 왕이 이 얘기를 안 듣는데 당신이 무능한 거 아니냐 말이야. 그랬더니 맹자가 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리 잘 자라는 식물이라도 햇빛을 쏘이는 날은 하루밖에 안 되고 나머지 그다음에 열흘 동안 서늘한 그늘에 놔둔다면 그 식물이 자라겠느냐. 그렇죠? 그 식물이 자라겠느냐. 그게 지금 우리 이 총장님들이나 성공하신 분들이 자꾸 여기에 원데이 석세스에 참여하고 파트너와 스폰서를 만나고 하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슬리퍼 이펙트. 인간은 이게 며칠만 어떤 환경에 노출 안 되면 수면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모티베이션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맹자가 내가 제나라 선왕께 따뜻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나오고 나면은 서늘한 그늘 같은 간신배들이 그 왕을 둘러싸고 있으니 그 왕이 현명해지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와서 하루 동안 뚜껑이 날아갔다가 남편이 뭐라고 서늘하게 하게 하면 뚜껑이 또 닫혔다가 이렇게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이 당시에 바둑의 고수가 혁추라는, 혁은 바둑 혁자죠. 이름이 추입니다. 바둑 챔피언이 혁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맹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두 사람이 혁추에게 바둑을 배운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정신을 집중해서 바둑을 배우고 한 사람은 똑같은 강의를 듣는데 오늘 내가 사냥 가야 되는데 그래서 권이 쏘는 생각만 하고 있다면 누가 바둑을 잘 두겠느냐 요 예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맹자는 뭐라 하겠냐면 이것은 지혜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몰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맹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몰입이에요. 그러니까 애터미는 상류사회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제공하는 거지 사다리를 대신 올라가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면서 보면은 파레토 2080 법칙이 거의 대부분 맞아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지금도 너나 해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너나 해라 자식아. 그런 식으로 네거티브하게 생각하면요 아무 일도 안 돼요. 아무 일도 안 됩니다. 포지티브는 긍정적 생각도 되지만 적극적 생각도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20%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20%만 성공할 수 있어요. 초기 사업자 중에도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전체는 아니죠 지금. 나머지는 기브업 했기 때문에 포기했기 때문에. 왜? 우습다 이거야. 우습다. 이거 우습다. 그리고 올인하지 않았어요. 몰입하지 않았다고요. 자, 과거 매몰 비용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현상유지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알고 있습니다. 학자들도. 그런데 자꾸 이걸 타파라고 하는 게 그걸 타파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걸 타파한 분들 현상 타파를 하고 내가 월천댁이 되겠다 월천남이 되겠다고 강한 의지를 가진 분은 반드시 그렇게 되실 겁니다.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